유튜브나 인스타에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이제 너무나도 흔한 이야기죠. 하지만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기타 소리를 녹음해서 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에 필요한 장비는 무엇일까 궁금해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장비를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특 하나, 이렇게 잘 꾸며진 인스타 사진을 봅니다. 와, 이런 홈 스튜디오들이 있구나, 나도 이렇게 꾸며야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인스타 사진은 인스타 사진일 뿐이에요. 이렇게 잘 꾸며진 작업실에서 만들어가지고 나도 음악 딱 해가지고 음악 만드는 상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현실 반영 가능성이 매우 낮다. 홈 레코딩 스튜디오를 꾸미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 크기의 책상을 찾는 겁니다. 일단 이 책상은 무조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홈 레코딩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책상만큼은 최대한 가로로도 길고 세로로, 앞뒤로도 폭이 넓은 게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미디 데스크들 많이 파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피아노를 연주해가지고 피아노를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아닌 이상은 사실 미디 데스크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 데스크를 사용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저는 까사미아라는 브랜드에서 저한테 제일 괜찮아 보이는 거 샀습니다. 홈 레코딩에 필요한 장비 두 번째는 바로 이 컴퓨터겠죠. 랩탑이냐 데스크탑이냐는 사실 개인적으로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하겠고, 맥 OS를 사용하느냐 윈도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참 말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맥 OS 그리고 로직 프로 X를 거의 한 15년 가까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익숙해서 얘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는 윈도우즈 컴퓨터 자체를 다루는 게 어색해요. 불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다시 윈도우즈로 넘어가서 큐베이스를 새로 배우고 그럴 수고를 하기 싫다, 그런 의미로 저는 그냥 맥 OS를 그냥 편해서 계속 사용하는 거고, 보통 사람들이 처음 접한 그 프로그램을 계속 그냥 쭉 이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잘 안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을 구입하셔서 사용하는 게 좋고요. 윈도우즈는 보통 큐베이스, 맥에서는 로직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개인의 취향의 차이지 뭐가 더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 영상에서 오인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그냥 쉽게 설명을 하면은 기타 케이블을 오인패에 연결해서 그것을 컴퓨터에 연결하면은 나의 기타 소리가 컴퓨터로 입력이 되고 소리가 출력이 될 수 있게 연결해주는 장치입니다. 이 장비를 처음 살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은 당연히 가격이겠죠. 하지만 그 다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사용 용도입니다. 내가 만약에 유튜브나 인스타 영상을 만드는 용도라면은 좀 저렴한 걸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홈 레코딩을 통해서 앨범 작업을 하거나 세션을 해서 다른 사람과 음악 파일을 주고받을 일이 있다면은 애초에 살 때 좋은 것을 사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중에 이게 업그레이드 하려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서 진짜 좀 피곤합니다. 이건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인풋의 개수입니다. 일반적인 기타 녹음은 하나의 인풋을 사용하고요. 스테레오가 지원되는 꾹꾹이나 멀티 이펙터를 사용해서 스테레오 녹음을 한다면 두 개의 인풋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조금 특이하게 웻, 드라이, 웻이라는 이런 시그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인풋이 필요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타 녹음을 하고 뭐 유튜브 영상을 만들 거라면 4개의 인풋이 확보가 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추천드려요. 나중에 마이크도 연결해서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4개 정도의 인풋이 확보된 오디오 인터페이스 구입을 추천하고, 이 인풋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조금 비싸집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인데 연결 방식이거든요. 연결 방식이 이제 파이어와이어냐 USB냐 썬더볼트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안정성이 좋은 거를 가장 좋아하는 편이고, USB보다는 썬더볼트가 뭐 더 좋다 뭐 이런 얘기 있어서 썬더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장비는 이 모니터용 헤드폰과 모니터용 스피커입니다. 일반 헤드폰과 스피커는 소리가 조금 예쁘게 가공이 돼서 우리가 듣기 좋게 만들어져서 재생이 돼요. 하지만 이 모니터용
제품들은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왜곡 없이 재생해주기 때문에 저음역대부터 고음역대까지 우리가 음악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주파수들의 소리를 잘 캐치해내고 이것들의 밸런스들, 볼륨의 밸런스와 좌우 스테레오의 밸런스들을 잘 맞춰주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스피커와 헤드폰이 이런 모니터 스피커와 헤드폰입니다. 뭐 이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통 기타 녹음을 할 때 자주 사용을 하고요. 귀 컨디션이 좀 안 좋아가지고 헤드폰 사용은 좀 자주 안 하려고 하는 편이고 진짜 기타 녹음 딱 할 때만 헤드폰 착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인데 이 모니터 스피커랑 벽이랑 최소한 50cm 정도는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책상의 길이가 제가 좀 넓은 게 좋다 그랬잖아요. 이 스테레오 감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스피커와 왼쪽에 있는 스피커가 좌우로 쫙 벌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듣는 제가 이 스피커 양 사이 정중앙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컴퓨터는 보통 중앙에다 두고 양쪽으로 스피커를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내 방 사이즈 있잖아요. 내 방 사이즈. 너의 방, 나의 방, 누나의 방, 형의 방 다 크게 얼추 비슷하잖아요. 그 정도 방 사이즈라면은 큰 사이즈의 모니터 스피커도 필요가 없습니다. 5인치도 커요. 제가 사용하는 제품은 제네렉인데 이게 3.5인치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도 볼륨 크고 진동 때문에 큰 모니터 스피커는 사실 내 방에서 홈 스튜디오에서는 큰 멜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디오 전문가들은 뭐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그렇습니다.